해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에는 2분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순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PD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며칠 전에 봤는데 또 뵙네요. 시간이 엄청 빠르죠. 네, 오늘 빠르죠. 학교 다니는 거 어때요? 다닐만 합니까? 요즘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피곤하긴 한데 안 그래도 지금 차를 제가 못 갖고 왔어요. 네. 차키를 집에 두고 왔는데 어. 차가 학교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택시 타고 달려왔습니다. 네. 제가 이게 매번 이렇게 학교 다니는 거 어떠냐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 장윤진 TV를 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얘기를 하면은, 왠지, 조금 옛날 생각을 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약간은, 뭐라 해야 되나, 좀 옛날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옛날 생각하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니셨던 분들한테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개인화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학교에서 뭔가 학우들과 막 그렇게 많이 노는 모습들보다는 개인 플레이라 그러죠. 진짜 딱 필요한 것만 하고 끝나면 가고 그런 모습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도 이제 대학생 초반 때만 해도 이제 끝나고 친구들 다 같이 막 술도 마시고 그런 적들이 있었었는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사라져가는 것 같아갖고 한편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우리 때부터 좀 개인 플레이가 좀 심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딱히 우리도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 다니고 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왠지 그때는 막 우르르 같이 놀고 그랬을 우리 것 같은데. 앞쪽 학번들, 네. 이제 80년대 후반 학번들이 좀 많이 그랬죠.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요일에는 보통 제가 이제 상임위 네. 그 주간에 있었던 상임위들을 좀 요약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두 가지의 상임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보통 주로 법사위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안건들이 다뤄지다 보니까 주로 법사위하고 과방위를 주로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번 주는 그래서 법사위랑 국방위. 국방위. 네. 요즘 국방위가 좀 핫해요. 계엄령 때문에 이게 정말 핫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끔씩 나오는 얘기가 이게 청와대 이전, 이 얘기도 지금 보니까 국방위에서 나와요. 아마 청와대를 그냥 버려두고 국방부에 들어가는 바람에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있는 건물이 사실은 이제 옛날 합참 건물, 국방부 신청사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데라 그래서 국방위가 좀 더 거론이 많이 되지 않나 싶긴 하네요. 그래서 왜 지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왜 용산으로 이전을 했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의구심을 그렇죠. 품었잖아요. 2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 인물들과 이야기가 나오는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대우 씨 지금 와서 왜 그 이야기예요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핵심 인물에 대한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같이 요약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하나 준비해 오셨는데 영상부터 보고 얘기 나눠볼까요? 네. 웬걸 경호처 86억 원 우리 후보자 관련된 거예요.
경찰 경호부대 57억 원. 마찬가지. 143억.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기에 아까 기재부 사용 승인도 받기 전에 초기에 다 예비비 의결 받았습니다. 추가 들어갔죠? 그래서 640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행안부, 경호처, 국방부 예산 전용이 있었습니다. 예산 전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재정법상 이 예산에서 이 예산을 빼가지고 저쪽 예산으로 전용을 하려면 소위 말해서 사업간 유사성이 있어야 돼. 사업간 유사성이란 말 아시죠? 장관 후보자님, 예. 사업간 유사성이 있어야 된단 예. 말입니다. 그런데 벼룩에 간을 빼듯이 빼먹었어요. 뭘로? 공무원들 통근비, 경비단, 급식비, 이거를 세상에 전용을 해가지고 대통령 공약이라고 대통령이 지지하는데 다 전용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재정법 위반이에요. 세상에 빼먹을 거 빼먹어야지. 공무원들 통근비, 우리 대통령을 지키는 경비단의 군인들 급식비 이렇게 전용을 해서 한 개 306억입니다. 946억 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496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뭐 집히는 게 없어요? 500억에 사억 모자랍니다. 500억이란 기준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무슨 기준이 돼요? 후보자 아셔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는 웬만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다 압니다. 500억은 기재부 예산 타당성 심사를 받는 기준이 500억입니다. 아시는 게 뭐 있어요? 자, 박범계 의원이 네. 핏대를 올리는 걸 참 보기 드문데 정말 핏대를 오늘 많이 올려가면서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여기저기서 뽑아 쓰면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채 썼다라는 얘기고, 심지어 그 빼낸 예산이 공무원들 통근비, 그 다음에 이 경비 쓰는 군인들 급식비, 그런 데서 빼서 썼다는 얘기네요. 오이씨, 살짝 열받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중요도가 하나 있고, 사실 청와대를 이전하는데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었고, 그리고 그 추가된 비용들이 얼마고 어디서 나왔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짚는 게 한 대목이 있었고요. 네. 반대로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6억 이상 하지 않냐. 일부러 500억 이상이 되면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돼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496억 원으로 맞춰놓고 한 게 아니냐. 근데 보니까 추가 비용을 다른 데서 더 빼다가 했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짚는 그런 대목이 하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또 문제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몇 가지 더 있는 것이, 이게 윤석열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청와대 옮기겠다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산을 제대로 신청하고 할 절차를 못 밟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500억이 넘게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꼼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친 거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진짜 코 묻은 돈을 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짜증나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초창기에 이뤄진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심각하네요. 왜냐면 처음에는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거의 뒤를 생각 안 하면 걱정으로 하는 그런 태도라서, 뭐 내가 할 건데 뭐 어쩔래, 네. 이런 태도죠. 그래서 사실 조심스럽지만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가, 초창기부터 그러한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좋다, 필요하다 해서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도 짧게 하나 또 준비해봤는데요. 예, 맞아요. 두 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대통령실 이전 하면서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니까 국방부 일부 요원은 합참으로 들어가고, 합참 일부 요원은 시설본부로 들어가고, 또 일부는 방사청으로, 기상청으로 밀려 집 뺏겨서 이렇게
5번이나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사청은 있는 건물들은 다 폐건물을 이 모델링해서 들어갔다가 업무 효율이 떨어지니까 다시 복귀했어요. 건물을 뺏어서 들어갔을 때 국방부 장병들, 간부들, 근무자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허탈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방부 장관 수장으로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후보자의 군생활 동안 저는 뭐 잘 하셨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러한 형태들은 후보자로서 장관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행위가 너무 많아요. 김병주 의원은 이 부분을 잘 아시니까 더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겨가니까 국방부에 있던 사람들은 합참으로 옮겨가고 합참 근무라 국방부 근무라 나란히 있거든요. 그런데 합참에 있던 사람들은 시설본부로 옮겨가고 시설본부는 또 건너편에 있어요. 옛날에 여군학교 있던 자리인데 여군학교로 옮겨가고 시설본부에 있던 사람들은 방사청으로 가고 방사청은 또 어디로 가고 그리고 지금 국방홍보원도 그것 때문에 자리를 옮겼어요. 연속으로 연달아 옮기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면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뭐 몇백억으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연쇄 이동으로 계산해 보면 1,000억이 넘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000억이 넘을 거야, 아마 분명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저기서 일하다가 갑자기 옮겨 해갖고 옮긴 사람들은 무슨 죄고 그게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모두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이전을 하려고 했을까? 왜 하려고 했을까? 그렇죠.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몇 번을 설득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막무가내였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대통령 관저로 쓰고 있는 건물도 외교부 장관 건물을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은 그래서 지금 관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절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행사를 열어야 될 때가 있는데 열 데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옛날 청와대로 또 들어가. 뭐 하려고 이제 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도대체 왜 간다는 거야? 몰라 간대.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까지 감수하면서 왜 가려고 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조명이 다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참 열받는 대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헛돈 썼다라는 거 아닙니까? 안 써도 되는 돈을 정말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썼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인들의 급식비까지 빼돌렸다. 진짜 건빵대령이라는 얘기가 생각나네. 혹시 건빵대령이라는 얘기 알아요? 그건 뭐래? 건빵대령이라는 얘기가 이제 우리보다도 앞세대 분들인데 병사들한테 가야 될 건빵을 빼돌려가지고 팔아서 그걸로 치부를 했다라고 해서 그걸로 해서 진급하고 했다. 그래서 건빵대령이라고 불렸대요. 그런 사람이 계셨답니다. 군인들한테 먹는 걸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애들이 신교대라 그러죠. 이제 처음에 훈련 자대 가기 전에 한 4주 훈련 받고 6주 훈련 받는 거 신교대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한 번에 주말에 한 번씩 종교 활동을 하러 갑니다. 기독교, 불교, 원불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처음이었어요. 처음으로 원래 기독교를 가면 초코파이를 줍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원불교를 가면 이삭 토스트를 준다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종교를 바꿔본 날이. 그만큼 이제 군인들에게는 엄청 소중한 건데. 예. 참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스터리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네. 청와대를 옮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으며, 그리고 왜 옮겼으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 아직까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때 왜 옮겼냐에 대한 주축이 되는 핵심 인물인 김용현이라는 경호처장이 지금은 어느새 갑자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오래 걸렸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2년 걸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씩 알고 헤쳐나가는 시간이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꼭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세 번째 영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영상도 일단 보시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후보자가 계엄에 그 말도 안 된다. 또 나도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들으셨죠? 예, 예.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예, 당연합니다. 12, 5.18이 다 계엄이었는데 당시 우리 군에서 항명한 분이 계십니까? 의원님. 계십니다. 아니, 12는 40몇 년 전에 일인데, 잠깐만요. 그때는 유서 참고했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김영은 후보자가 군과 국민의 동의 없이 계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12, 5.18 때는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잠깐만 답하지 마세요. 잠깐 내가 하나 더 물어볼 테니까.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던 계엄이 있었습니까? 하나 더. 1980년대는 계엄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습니까? 45년 전에 45년 전에는 비교하지 계엄을 하고 마세요. 쿠데타를 할 대답하지 만큼 않겠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예. 항명한 사람 있어요? 역사책 보십시오. 역사책을 제가 묻잖아요. 있냐고. 도대체 계엄 문제를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아니, 제가 상당 계엄 분량의- 묻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장관. 의원님. 장관. 의원님. 장관. 내가 묻잖아요. 최근에 모인 날짜가 언제 승인했냐고. 왜 일단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혼자 생각하시고요. 왜 억지로 계엄을 떨어내세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내일이면 이 취임식을 합니다. 좋아요. 자, 4년 반 동안 국방위관인데 이렇게 대접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정도 사안은 그냥 구두로 승인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두로 승인한 거죠?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우리 군은 그 정도의 사안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많은 부분을 구두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요? 장관, 내일 임하실 분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억 안 나서 말 못하겠어요? 의원님 원하신 대로 그냥 하세요. 저는 의원님 말씀을 전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현 후보자와 신원식 장관의 말씀하신 태도가 동일하군요. 대통령과도 동일합니다. 국민이 또는 국민의 대리인이 묻는데 너네가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라. 대답 안 하겠다. 기록에 남기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구두로 한다. 좋습니다. 좋은 것을 확인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2017년에 이걸 일으켜서 아무도 계엄에 대한 것들이 다 무죄되고 증거불충분입니다. 오로지 당시 기무사만 1,400명이 방첩 요원들만 파면됐습니다. 이제 다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니까 또 시즌2 계엄입니다. 이걸 일으켜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만 행복할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안 하겠다고 없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왜 자꾸 계엄 예담을 하시는 겁니까? 와, 진짜 싸가지 없네요. 진짜 싸가지 없어. 열이 확 받으려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이임식 다 됐으니까 배째라. 나 말하기 싫다. 대답하든가 말든가 내가 내 마음대로 얘기할 거고 대답도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그러니까 국방위원장이 지금 국힘당 소속이라 저렇게 함부로 나오는 모양이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원래는 김용현 후보가 예. 이제 다른 부동산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 조지 마세요라고 하든가 김민석 의원한테 그러니까 대통령 못 됐지 이런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사실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안 넣었습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지금 주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대한 태도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건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잘 가져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 신원식 장관의 태도나 이 김용현 후보자의 태도를 보면은 네가 그러니까 계엄령 한다라는 거 아니냐, 의심받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식으로 국민들과 국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며
얼마든지 계엄령 친위 쿠데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따구로 하는데 저따위로 국민들과 국회를 무시하는데 그게 바로 계엄을 하기 위한 준비 아니겠어요? 아 참내 어처구니가 없네. 야 정말 싸가지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에 한번 잠깐 설명드린 적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전선을 여러 개로 펼쳤다 여기서도 이제 당하기만 하면 뭐하니까 공격을 나서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붙이면서 지금 사실상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든 금투세를 이번 추석 여론으로 몰고 가고 싶어서 엄청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보완할 점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움직임의 동향이 있다라고 보여진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엄령 부분입니다. 이게 민주당에서도 이 가능성이 1%라도 존재한다면 그거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그걸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는 부분이 동의가 충분히 되는데요. 반면에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는 너네 이거 물증이든 증거든 없지. 라고 해서. 아니 내가 볼 때는 네. 신원식 하는 꼬라지가 증거네. 저따구로 하는 거면 얼마나 국민들과 국회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무시하는 거야말로 진짜 계엄령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이지. 여차하면 한다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다라는 태도로 보이는데 증거를 대라. 네가 증거다 이 자식들아. 아우가 열받아 진짜. 예,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야 국회가 어차피 너네가 과반인데 너네가 땅 해버리면은 해산시킬 수 있다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얘네들 어차피 지금 물증이도 모두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괴담이잖아. 민주당이 잘하는 거 괴담이잖아. 이 스탠스를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일맥상통한다라는 부분을 하나 또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열받네. 아 진짜. 제일 열받는 건 뭐냐면 이러나 저러나 나 내일이면 이 취임식 한다. 그러니까 배째 아니야 배째.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번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건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그거와 관계없이 제거해버리고 승인해버리면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인사청문회 허점적인 부분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사실 인사청문회가 이게 특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양원제가 되면은 상원에서 인사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국식 제도를 가지고 오다 보니 된 건데, 사실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알아요? 어떻게 시작? 네, 실은 옛날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을 방해하려고 처음 가져온 제도예요. 처음 시작이 그거였어요. 그거를 다시 지금 반대로 자기들이. 예, 그러니까 자기들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진짜 몰라. 그거는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네. 실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예, 당시 한나라당이. 당시 그때는 지들이 다수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이고 어찌 보면은 언젠가 자기들이 쏜 화살에 자기 뒤통수를 맞고 있는 건데 참 싸가지 없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 진짜 속상하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잠시 아까 이 신원식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참 싸가지가 없는데 말하는 것도 보면 참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2017년, 18년 그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이 얘기를 하면서 뭐 당시 다 무죄로 풀려나지 않았느냐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망갔잖아요. 그 기무 사령관이라는 자가 부하들 다 버리고 지는 미국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처벌을 피하겠다, 수사를 피하겠다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짓거리 아니었습니까? 그래 놓고 무슨 무죄 운운합니까? 정말 무죄였으면 한동훈이 말 맞다나 당당하게 와서 소명을 하지 왜 못합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 참 신원식이라는 자 정말 저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왔나? 저런 자가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졌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암담하고 참담합니다.
저런 억지를 부리는 자, 저런 사람이 과연 군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저 밑에서 군 생활을 했으면 정말 졸라게 힘들었겠구나. 우리 병사들 참 어지간히 갈려 나갔겠구나. 라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요, 그 육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하나같이 다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참, 열어 넘어가 보겠습니다.